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4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들 이 프로그램이 원래 법대로죠. 법, 그리고 큰 길, 법이 가는 큰 길. 제가 저번에는 워낙 그 사법부가 무기력해서 법대로, 대노 이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법대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법의 가는 큰 길. 자,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이 국정조사에서 완전히 법대로 하지 않는 그 현상이, 그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그것도 법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예. 법대로 하려면 재판해야 되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어제 첫날이었는데, 첫날부터 제가 계속 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청문회 서타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던 그 대북선거 검사, 박상용 검사, 죄송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일단,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정인 선서를 거부를 했어요. 정인 선서를 거부를 하고 하니까는 그 법사위원장이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내정이 됐고, 지금 특위위원장도 서영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으니까 서영교하고 어떻게 인척됐습니다고요? 교차 돌림이 제 아들이. 아들이? 예, 교차 돌림. 서정욱 변호사의 아들이 교차 돌림이고. 정자 돌림이고 저는. 네, 정자 돌림이고. 그러니까 아마 먼 친척 볼 때는. 어쨌든 별로 그 기분이 썩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척편이시니까. 참 이게 그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한심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서영교가 마이크를 안 줬습니다. 내가 왜 정인 선서를 안 하는지 그거를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줘야지 속기록에 남죠. 그런데 아예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마이크를 안 주고 퇴장을 하라고 해서 퇴장을 해서 밝혀놔서 그러니까 그 속기록 그 문건 7장짜리 넘겨주고 그다음에 정인 선서를 안 하는 이유를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일단 출석은 했는데 정인 선서를 안 한 핵심적인 이유는 뭐죠? 근데 두 가지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그 국정조사 자체가 네. 원천 이게 불법이다. 그렇죠. 예. 원래 근데 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못 하잖아요. 못하죠. 법에 예. 그때 상권 분립이나 예, 예. 너무 당연하니까. 예. 따라서 이 국정조사 자체가 원천 불법이기 예. 때문에 선서 못 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그러면 이게 예. 조사해가지고 그때 해율했다. 예. 이러면 검사를 기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걸 정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법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법에 자기가 자기 수사 재판에 중이거나 수사 자기 중이거나 재판 당사자들. 그 불리한 것 쪽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으면 본인이 정인 선서를 거부를 해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또 위정했다고 또 난리칠 수도 있고 예. 여러 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예. 자기가 사건의 당사자니까 불리한 정언할 의무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게 원천적으로 불법 예. 국정조사다. 예. 여기에 내가 덜덜이 설 필요가 없다. 예.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거부한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핵심을 좀 짚었던데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어차피 내가 정인 선서를 하고 이제 정언을 하면은 내가 무슨 정언을 하더라도 전부 다 위정이라고 할 거다. 그렇죠. 위정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그 위정을 했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정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할 거다. 네. 그래서 그 특검에서 자기를 처벌을 하고 그 특검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정언을 듣고 싶으면 정인 선서를 듣고 싶으면은 이 공소 취소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 거죠. 예. 공소 취소가 재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법에 보면요. 정언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소명을 해야 한다. 강제로 돼 있습니다. 예. 소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거부하는지. 예. 그럼 이게 마이크를 줘야 소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속기록에 남죠. 예. 근데 그 마이크를 끝내 안 준 거예요. 예.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줬는지 예. 처음부터 불법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정말 이게 서영교가 한심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대신에 이제 그 박상용 검사가 요즘 여론조를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여러 이제 그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예, 그렇죠. 또 이게 SNS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예, 예. 그게 그 상당히 설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래서 그건 일관돼요. 일관돼요. 오히려 말이. 이재명이가 예. 결국 이제 이거 혹 떼려고 하다가 예. 혹이 하나 더 붙어버리는 예. 공소 취소하려다가 예. 공소 취소도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이게 상황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그런데 박창룡 검사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본인들도 찜찜한 거죠. 찜찜하니까 14일 날 다시 부른다고 하는데 뭐 14일 날 뭐 안 오면은 동행명령 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창룡 검사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와서 14일 와서 정인 선서를 하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그 순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예. 법대로 하는 거니까 아, 법대로. 출석은 하겠죠. 출석은 아, 이게 의무가 있으니까. 어제처럼. 예. 아, 어제처럼. 어제처럼 예. 이게 출석하고 예. 끝까지 정언을 할게. 예. 다만 선서는 안 한다. 그 대신 진실을 이야기한다. 예, 예, 예. 팩트나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일관되게 나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제처럼 이제 그 가면은 이제 기자들이 다 있으니까 기자들이 지금 뭐 개별적으로 방송 출연하는 거 달리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어제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악을 수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악은 이제 이재명이죠. 이재명 수사를 했는데 왜 이거를 자꾸 그 이렇게 뭐 그 왜곡시키느냐는 식으로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여론전을 많이 펼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서민석 그 변호사가 어제도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녹취록을. 그때 몇 년 전에 이렇게 박창룡 검사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박창룡 검사 음성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잘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그 짜깁기를 한 거다. 그래서 통째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통째 공개를 하면 좀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는 통째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번 이제 저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게 징계를 먹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하고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를 먹겠구나. 검사하고 이게 그 통화를 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 변론이거든요. 아, 전화 변론. 이렇게 뭘 해달라 하는 게 예. 그것도 이게 문제가 있고 예. 그걸 이게 녹음했다가 예. 지금 도저히 3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런 시점에서 그 자기 청주시장 공천에 이용하려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에게 잘 제공하는 보여가지고. 예. 그것도 이게 그 처음에 검사 음성만 예. 이렇게 그 악마의 편집 예. 이래가 하는 게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을 넘어서 이게 불법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 아마 전체를 다 공개하면요 예. 이거는 본인이 계속 이 이화영을 종범으로 좀 이게 빼줄 수 없느냐 그렇지. 뭐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는 원칙에 따라 도대체 이게 뭐 진실을 다 밝히고 모든 걸 이렇게 자백을 해야 예. 선처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게 뭐 해유가 아니고 먼저 오히려 이제 그 이화영을 좀 변호하는 오히려 이게 이화영을 계속 종범으로 예. 추가 수사도 하지 말고 예.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청탁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서민석이 그 이화영의 배우자 백정아에게 뭐 이렇게 해서 이화영이 좀 더 진술을 해주면 이화영이 저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박창룡 검사는 이제 이재명, 이화영을 공동 정범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공동 정범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 상황에서 이 서민석은 이화영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형량을 낮추는 게 자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종범으로 해다오 이렇게 된 거죠. 공동 정범이 아니고 종범으로 해다오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래 종범이 있으면 주범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되면은 그 자백만 가지고는 지금 이하영이 한 자백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는 다른 거를 더 진술을 하라. 그러니까 그 진술이 허위 진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를 더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수사할 때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게 그 부지사가 아니 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을 시키는데 북한에 엄청난 걸 보고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미 이화영이는 딱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800만 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입장에서 제가 검사라도 예.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 나는 게 말이 되냐? 예. 더군다나 이게 돈이 갈 때마다 또 이게 북한에 초청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이게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검사 입장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진실을 밝히라. 그리고 진실을 밝히면 이게 좀 선처하는 거는 폴리바게닝이 아니고 그런 게 법에 따라 정당한 겁니다. 예. 끝까지 나는 이게 내가 다 꼬리 자르기로 내가 뒤집어 쓴다. 예. 이거 하고요. 진실을 다 밝히는 거하고 형량이 다르잖아요. 예. 자기들이 예. 자기들에게 특전사령관 곽종구에는 이게 해임식 있잖아. 파면한 식. 그렇죠. 진실 밝힌다고. 그렇죠. 자기들은 이게 그건 진짜 해유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우리 녹취록 다 들어봐도 예. 그때 정황을 예. 제가 설교하는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뭐 저는 그 당시 서민석으로서는 예. 변호사로서 이게 자기 할 도리 한 거예요. 아, 자기는 그렇죠. 이게 그 이화영만 깎아주면 되니까 예. 진실을 밝혀야지 선처된다. 바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백정화 씨가 법정에까지 와가 서민석을 예. 빨리 해매라. 그렇죠. 이러고 이게 난리 치잖아. 정신 차리라고. 맞아요. 신진우 부장. 예.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 서민석을 계속 씹었거든요. 예. 백정화 씨가. 예. 근데 갑자기 요즘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박상현 검사한다고 검찰청에 예. 둘이 막 손잡고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이게 몇 년 전에 그 장면을 우리가 다 법정에서 다 알죠. 다 알고 있는데 예. 한심한 거죠. 예, 서민석 잘라라고 그러니까 그때 법무법인 해강이었죠. 예, 해강. 그 잘라라고 했는데 그 이하영은 법정에서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 서민석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도록 하는 변론을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하영에게 그 다음에 이 민주당 그 좌파들에게서 친명 그 개딸들에게서 이재명을 얼음에 빠뜨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자기가 공천을 신청을 하고 그 공천을 받아서 청주시장이 되려니까 씻어야 돼. 그것을 좀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되니까 오래전에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걸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를 공개를 하면은 오히려 불리해지니까 딱딱 하나씩만 찍어서 편집해서 지금 내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봐. 이거 그 조작 기소했잖아. 그리고 회유도 하고 조작 기소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공소 취소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검사가 회유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전에 원래 설주환이가 했거든요. 변호를. 그렇죠. 그 전에 뭐 설주환이가 갔더니 이미 이화영이가 다 자백을 이재명이 보고했다고 이미 진술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현지가 난리 난 거죠. 김현지가. 그래가지고 이게 설주환 보고 그만두라. 이래가 설주환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게 서민석이거든요. 서민석. 그러니까 이미 박상현 검사는 다시 회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다 자백을 했고요. 그때 아마 이게 그 이한희 변호사라고 그 서민석의 그 밑에 같은 사무실에 해강의 그 변호사. 그 이한이가 이제 입회했답니다. 그때도 이게 또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 그 이화영이가 자백한 이유는 뭐 연애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죠. 뭐 때문에 했냐면 이게 그 자기가 추가권이 많잖아요. 추가권. 예를 들어 다른 데 돈 받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좀 축소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자기가 대북 송금도 이게 좀 종범이 돼야 형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개 고민해가지고 자기 다른 범죄나 그리고 이게 또 형량을 대북 송금 줄이려고 이렇게 진실을 밝혔던 거지. 이화영이가 뭐 이게 연어에 넘어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어로 그 출판을 뭐 23분 동안 벌였다는데 그 설주환 변호사 저녁 먹고 이제 나갔다 오기 전에 그 모습 저 마트에서 이렇게 물하고 뭐 1,800원. 술하고 사가지고 뭐 물병에다가 그 술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통과해서 가져와서 먹고 그다음에 해유하고 그리고 싹 그 설주환 변호사 오기 전에 싹 정리한 것까지 23분 걸렸다는 건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뭐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고리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 박성용 검사가 이 국정조사에서 그 서민석 변호사하고 그 녹취록 가지고 대질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느 파티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술을 부하 직원에게 사오도록 했다는 그 김성태 전 회장, 그 다음에 그 이화영 술 먹었다는 이화영, 술 안 먹였다는 박상용, 그 자리에 잠깐 비웠다 오니까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설주환, 이 네 사람 대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지 뭐 안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주하는 지금 그 정인노래도 신청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뭐 그리고 이게 이화영의 말만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가 이게 10만 페이지가 넘는데 증거들이 그렇죠. 증거들이 뭐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이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고맙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돈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게 예. 있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그 통화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이완이가 필리핀인가 어디 갔어도 또 전화 바꿔준 것도 있고. 예. 실제 뭐 맞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정언도 있고 또 안부수라고 안보수. 또 핵심 정인이거든요. 예, 예. 원래 그 북한하고 이런 사업을 그 했어요. 아태평화위원회인가 예, 예. 뭐 했죠. 예. 안부수. 네. 그것도 이게 다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부수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의 여러 문건이나 또 이게 그 정언도 있고. 예. 실제 그 신진우 부장이 그때 비공개 재판 포함해 가지고 예. 엄청나게 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명섭 평화 예. 협력국장인데 예, 예. 그게 이화영 친구거든요. 그렇죠. 신명섭. 예. 거기도 이게 계속 보고서 올린 게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이 출장 갔다 오면 이게 다 보고하잖아요. 예. 보고를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돼. 아, 다 클릭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따라서 이재명이 그 클릭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화영의 자백이 없어도요. 예. 없어도 이게 이재명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백이 있으면 더 낫긴 낫죠. 근데 말라고 이게 해유하겠냐면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어제 제가 그 첫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목적이 완전히 드러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한번 나왔다가 이 완전히 이 가짜라고 이렇게 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뭐 국정원장 이종석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국정원 내부 문건에 보면은 무슨 이게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그 자회사 관계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다. 뭐 투자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전에 국정원의 한 정보원이 첩보 추정, 찌라시 수준으로 만드는 거라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막 내밀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태가 이재명 변호사 이건태가 리호남이 그 북한 공작원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리호남한테 김성태가 돈을 줬느냐 이렇게 하는데 리호남은 그때도 다 이거 한번 논란이 됐다가 종식된 거예요. 리호남은 공작원인데 내가 공작원 리호남이다 하고 필리핀 갑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여권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호남이 왔다는 건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전에 논란이 다 종식이 됐는데 이게 막 새로 꺼내드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어쨌든 국민 눈속임해서 명분 얻어가지고 공소취소하겠다. 그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화영이가 지금 공범이거든요. 예. 뭐 공동정범이든지 뭐 주범 종범이든 간에 예. 공범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뭐 7년 자기- 8개월 나 있죠. 그게 이제 그 300만 원, 500만 불 용도가 다 리오남보다 판결이 나 있거든요. 나 있죠. 따라서 이게 그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받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예. 공소 취소라는 거는 이게 그 두 명한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화영도 이게 공소 취소가 이재명이 취소하면 이화영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상영 검사가 하는 말이 맞는 게 이화영에 대해서 일단 재심부터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야 뭐 그 다음에 뭐 공소취소를 하는데 그렇네. 재심 사유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미 증거가 다 판단 예, 대법원까지 예, 1, 2, 3심이 예. 따라서 뭐 저는 과연 이게 이재명이 이화영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 바로 이 공소는 불가능하고 예. 그럼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 사유가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좀 혼돈되실 수가 있는데 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북 송금을 한 것이 주가 보양용이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좀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이화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800만 달러인데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가 하기로 했던 것을 대신한 거다. 이거는 대법원까지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것을 유죄가 나왔는데 그 7년 8개월 지금 공소 취소 그러니까 재판 중인 걸 공소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1심 나오기 전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재판이잖아요. 그죠.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이 재판이잖아. 예. 그러니까는 그 지금 어제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들 무슨 뭐 주가 부양용으로 돈을 보냈다는 등 이런 이야기는 리오남이 안 가는데 어떻게 돈을 줬나는 등 이 이야기 자체는 대법원에서까지 사실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인정을 한 건데 지금 완전히 국민을 이제 혼돈시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제 대북 송금 이제 뭐 14일 날 다시 나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예. 대장동에는 또 가장 핵심인 여기서는 대북 송금에서는 가장 핵심인 설주한 변호사를 안 부르고 대장동에서는 가장 핵심인 유동규 씨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본인들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는. 형량이 제일 높게 놓은 게 유동규 씨고요. 아, 그렇죠. 아니, 유동규를 주범으로 해놨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정진상이나 이재명이는 몰랐다. 예, 예. 유동규가 총괄 책임자다. 근데 왜 안 불러? 근데 말도 안 되는 예. 이야기죠. 이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설계는 최종 의견은 성남시가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성남 사업이죠. 예, 예.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게 유동규인데 유동규는 이재명한테 불리한 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설주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튜브 진행하잖아요. 예, 예. 조선일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TV조선. 예. 자기들이 볼 때 불리한 이재명한테 정언한 사람들은 다 빼고 예. 우리에게 유리한 정언 해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쪽만 불러서 예. 과연 이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자살골을 엮고 있다 봐요. 그렇죠. 결국에 하면 할수록 네. 너무 이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네. 이러니까 이게 여론이 또 보잖아요. 네. 그럼 언론들도 이게 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유동규 안 부르고 김만배 씨나 남욱, 정영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불러가지고 막 그 정권 바뀌고 진술 바뀐 사람들. 그럼요. 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여론을 예. 얻기 어렵다 봅니다. 예. 강백신, 엄희준 검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박성용 검사처럼 일단 나와서 선서를 거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박성용 검사를 채택을 한 거고 이 대장동은 강백신, 엄희준 이 검사들이잖아요. 얘도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똑같이 할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출석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출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뭐 저는 거의 똑같이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게 대검의 수뇌부나 예. 특히 법무부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고 예, 있잖아요. 예, 그게 불법이 분명하잖아요. 예, 예. 재판 중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문제가 저는 침묵하는 법무부가 이게 예. 문제고 정충호는 자기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갔으니까 정인으로 나갔으니까 다른 검사들도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불법인데다가 탄압을 그러니까 법무부 받고 장관이. 있는데 법무부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대검 수뇌부도 어제 일어서가지고 선상하고 하는 모습이 구자일이나 정말 예. 참 이게 부끄럽죠. 예, 예. 이런 그 정치권의 말도 안 되는 불법 예. 국정조사록이 검사를 오러가라 하면 예. 이런 외풍을 막아주는 게 총장의 역할이잖아. 그렇죠. 총장이 근데 더 권력에 아부하고 있으니 그것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제 그 첫날이지만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것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국정조사 청문회 여기서 지금 지방선거의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터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제 첫날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는 정인 중에 뭐 유동규 설주한 문제지만 예. 제일 이게 문제가 김현지입니다. 김현지를 불러야지. 아니 왜 변호사 선임을 이화영의 변호사 선임을 당신이 관여하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걸 분명하잖아요. 예. 설주환이 밝혔잖아. 예, 예. 김현지 거기 전화 와가지고 예. 아니 왜 이재명한테 불리한 정언하게 예. 하느냐? 그래가지고 설주환이가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왜 당신이 예. 공범자인데 예. 이화영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잖아. 예. 이재명이하고. 예. 근데 왜 이화영의 변호인에 당신이 관여하냐? 예, 예. 이걸 추궁해야 되잖아요. 그걸 추궁해야죠. 이게 저는 가장 문제다. 예. 핵심이 빠진 예. 정인 중에 그렇죠. 김현지다. 김현지. 예, 김현지도 있고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정인으로 나와야 돼요. 그 두 사람 지금 뭐 그 공소취소하고 뭐 재 털어주기 범죄 혐의 털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나는 사실 이 죄를 안 지었는데 나 그 검사들이 조작한 거야. 가장 그러니까 가장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언감생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뭔가 이슈가 터질 것 같기도 해요.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 폭로 같은 게 양심 선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 지금 또 그 짧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정원호 칸쿤 여행 그 미스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이 그 두 사람만 같이, 그러니까 단 둘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성동구청에서는 단 둘이 관계 맞죠? 예. 전체는 11명이지만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 남성으로 표기를 했느냐, 그 서류에. 그 다음에 또 가리고 제초를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서울시장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논란이 더 확산될까요? 그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예. 이번에 김재섭이 한 대 준 거는요.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원본 같아요. 근데 다 가리놨잖아요. 그렇죠. 남 성별도 가리고 예, 예. 주민등록번호도 가리고 심사위원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게 성만 남기고 다 다 가리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아니고 2024년에 정보공개 정보공개가 있었는데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 정보공개를 구청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예. 방문해서 그 열람하고 거기서 이게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전자 방식으로 이게 그 PDF 파일로 스캔 떼가지고 메일이나 아.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이 아니고 아, 직접 가서 창구에서. 예, 창구에서 예. 우리가 직접 발급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명이 없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스캔 떼가지고 이게 전자로 보내면서 흰 종이로 예. 서명을 가릴 때잖아. 아. 서명을 가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다 이름을 나와. 가려야죠. 이름이 세 명이 다 나와. 그 숨기고 싶은 이름을 가려야죠. 옛날 서명을 거는 내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뭐 이거는 그때 아마 정보공개 2024년에 공개할 때 그거는 딱 주민등록번호만 가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경지라고 치면 정은호 하면 남자가 자동 뜹니다. 요즘 이게 행정정보망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그거 말도 안 정은호 되는 치면 이야기죠. 예. 남자 예. 이게 뜨는 거예요. 뒤에 저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 거의 다 인식이 되죠. 임경지 치면 이게 예. 여자로 떠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 저는 남자로 예. 그때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 뒤에 번호는 가려버리니까 예, 예. 뭐 2인지 1인지 예, 예. 가리고 이걸 냈는데 근데 그 서명이 없는 문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사람이 그래 자기는 사인 안 한 적이 한 번도 아, 없대. 다 서명했다고 했어요. 예, 그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러면 이게 그때 저는 2024년 공개가 허위로 남으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서명도 없는 걸 예. 만들어가기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예. 따라서 이게 그 공문서 허위 작성 딱 떨어지네. 범죄거든요. 범죄죠. 이게 이제 첫째 제일 문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임경지가 38인데 예. 살이 자, 임경지라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이름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다 요즘 공개하니까. 아, 예. 저 그 다 했고 바로 그 저기 그 같이 정원호하고 동행했다는 그 이제 원래는 다급이었는데 한 7급 정도 되는데 지금은 각급으로 올라갔죠. 4급.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예. 2년 동안에 4번이나 가요. 맞아요. 멕시코만 간 게 아니고 예, 예. 일본도 이게 2번 가. 꼭 갈 때 이제 근데 작년에는요. 체코하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예. 스마트 시티 한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여성하고. 그 여성은 이제 청년 담당이었어요. 그렇죠. 청년. 예. 근데 스마트 시티 예. 거기 공무원들 한 3-4명 가도요. 예, 끼기 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데 한번 보세요. 멕시코 그렇죠. 예. 신혼여행 휴양지. 예. 그다음에 이쪽에 예. 체코. 예. 옛날에 그 김정수에 갔던 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프라하. 어떻게 4번이나 예. 갔는가. 이게 두 번째 저는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여행하면 갔다 올 때마다 승진을 해. 아. 다급은 승진해가 나급이 되고요. 예, 이게 예. 사무관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3달 만에 또 이게 가급이 돼요. 예, 예. 이 서기관입니다. 예. 연봉이 1억 6백인 거래요. 엄청난 거죠. 예. 그 30몇 살짜리 예. 경력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급 승진 이건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예. 산삼 충주맨하고 비교하더라고. 충주맨이 6급에서 얼마나 어. 못 올라갔죠. 100만 유튜버 충주맨. 예. 아니 이 여성이 뭔데 충주맨보다 몇 개? 그러니까 4급에서 그러니까 7급에서 4급까지 가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죠. 아,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예. 승진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이게 이 여성이 오기 전에 청년들 주거 아, 맞아요. 해결하는 그게 이제 갑질했다. 직장 갑질. 이제 그런 뭐 약간 이게 괴롭힘. 공익적 성격의 예. 기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위원장이 있으면서 밑에 부하 직원을 이렇게 그 엄청 괴롭힘 예. 해가지고 이게 그때 사퇴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예. 아니, 검색만 다 나오는데. 아니, 그럼요. 그러면 예. 그 신원조회도 안 합니까? 예. 다 이게 그 임용할 때. 신혼조회, 평판조회, 그러니까 자기 하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 채용을 할 때 프로필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직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판조회까지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정원호가요. 요즘 정의 안희정이 할 때 정입니다. 음. 원 박원순 할 때 원. 그 이야기 그다음에 나오더라고. 오거돈 할 때 오. 결국 이게 정원오. 아마 크게 터질 것 같아. 또 있다는 말이 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예. 민주당이 경쟁 후보가 주는데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아. 어떻게 알아요? 예. 김재섭이 어떻게 알아? 저 민주당 서울시 경쟁 후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중에 이제- 누군지 안 밝혔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아세요? 그쪽에서 나오는 거? 민주당 패널들이 다 알고 정원호 측이 아니까. 아, 그래요? 지금 방송한 사람이 정원호 지금 비서수행 단장도 있잖아요. 예, 변호사. 예. 하여튼 그건 알죠. 왜냐하면 민주당 다 알아요. 당내에서.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앞으로 뭐 계속 있답니다. 내부 폭로. 그러니까는 이 정원호가 이재명이 픽했지만은 이재명이 픽한 저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감이야. 이렇게 한 다른 이제 2명의 출마자. 누구죠? 박주민하고 전현희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로 만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빨리 정리가 해야지 이것을 막 치고 나갈 텐데, 자, 2부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상황 좀 솔직하게 제 생각도 털어놓고 서정우 변호사님 생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